벌써 6월 초하루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직전에 이렇게 선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입정이라고 이렇게 자세를 딱 취하고 있으니까요. 막상 여기가 이제 선빵 못지않게 좀 고전역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빵에서는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음력 6월 초하루 날이 되면은 선빵에서는 뭐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한거 동한거 맞아가지고 석 달간 정진하면서 한거는 흔히 이제 4월 보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백중에 보름에 끝나는데 6월 초하루면은 딱 반이죠. 계산이 안 되나요? 아니 4월 보름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 지나고 6월 달 되면은 6월 지나고 이제 7월 해가지고 보름 하면 반이죠. 그래가지고 스님들끼리 표현은 이제 반결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결제에 반이 됐다. 그럼 반결제가 되면 뭐 하느냐 하면은 반결제 소풍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방에서는 이제 반철 동안 열심히 정진했으니까 이제 반철남요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부터 뭐 이렇게 좀 심지어는 김밥을 싸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침 먹고 나서 신나게 산행을 몇십 킬로 해요. 몇십 킬로. 한 30킬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절들은 한 10킬로도 훨씬 넘는 엄청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다리를 풀어주는 그런 시기. 반결제에 이르렀다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반결제 전까지는 좀 타이트하게 막 일정을 정해놓은 그대로 오로지 그대로 딱 지켜서 하는데 이제 반결제 이후에는 그래도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 울력 같은 것도 좀 만들면서 조금 한숨을 돌리는 그런 시기가 요 음력 6월 초하루가 됩니다. 저 예전에 그 선방 뭐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은거 때 요 맛에 요 반철 살림 소풍 가고 요 맛에 그 소풍을 가면요 이제 한번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봉암사 살 때 갔네요. 문경 봉암사 살 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석이라고 이제 뭐 물품 같은 거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소임을 봤었는데 그 입성 스님께서 이렇게 라면은 안 된다고 그 라면도 이제 채식 라면이 있어요. 채식 라면을 일찍 사다 놓으면 되는데 저 라면 좀 챙깁시다 이랬더니만은 소풍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자고 이렇게 솥단지 걸고 이렇게 라면 좀 끓여 먹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처 그 채식 라면을 구입할 시기를 놓쳤어요. 놓쳤는데 이제 어제가 돼가지고 전날이 돼가지고 라면 괜찮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신라면이라도 사와야죠. 보니까 일찌감치 구입을 했으면은 채식 라면 샀을 거예요. 근데 신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직전이 돼가지고 아직 감이 안 오시나? 선방에서 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선생님들끼리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나. 여하튼 음력 6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부패보를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뭘로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도 좀 따라서 배우시라는 의미에서 부처님의 하루 일과를 갖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제 얘기 전에 혹시 부처님 일과에 대해서 좀 들으신 분 계시나요?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이제 소승경전들에 나와 있는 내용, 뭐 하루 이렇게 살았다 해가 딱 나와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걸 막 조합을 해가지고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요 시간대는 요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엄청난 자료를 지금 챙긴 겁니다. 부처님이 하루 일과를 갖다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쭉 보면은 45년간 이와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부처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4시에 일어나셨어요. 새벽 4시. 여러분들은 4시에 뭐 하시나요? 축구 안 봅니까? 이제 또 4년 기다려야 돼요.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부처님 새벽 3시에 주무십니다. 1시간 주무세요. 하여튼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어때요? 자리를 정리를 하고, 5시까지 이제 하루에 대한 명상을 쫙 합니다. 누가 보면은 친구 정리를 1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친구는 빨리 정리하고, 새벽 4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하는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불광사 스님들도 새벽 4시가 되면은 욕실이 제일 분주한 시간입니다. 4시가 되면요, 스님들 자체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알람 소리 때문에라도 시끄러워서라도 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불광사 스님들도 4시 되면은 씻고, 이제 4시 반 예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4시 15분부터 이제 종송이 시작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4시에 친구류를 딱 정리하고, 선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방에서도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친구류 한 5분 만에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예불 드립니다. 이제 죽비 3성으로 딱 삼배를 드리고, 바로 탁 입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명상을 하고, 5시부터 6시까지는, 5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천리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쭉 세상을 보는, 요즘 같으면 천리안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조간신문,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때 천리안, 신통력으로서 천안을 딱 둘러보는 거예요. 세상을 딱 둘러보고, 혹시나 거기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5시, 6시까지 이렇게 정진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6시가 되면은 어때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가사를 딱 입으시고, 혹시 금강경 많이 읽어보셨죠? 첫 번째 보면은 기수국고도곤에서 12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와 함께 사시면서 아침에 탁발을 탁 돌러 가는 시간이 바로 6시입니다. 가사를 딱 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철저하게 탁발로서 얻어먹었다고 해요. 얻어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복을 짓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 복을 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스님들께 공양 많이 올리시죠? 복이 많아. 복이 많아서 굳이 안 올리셔도 되나. 그러니까,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또 남을 위해서 돕고 하는 것이 복을 짓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보다 힘든 사람에게 돕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탁발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농사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스님들이 직접 자급자족 해가지고 살아버리면은 신도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못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얻어먹게끔 했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직접 농사를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방에서는 아직까지 철저하게 스님들은 얻어먹기만 해요. 스님들이 직접 뭔가를 해가지고 농사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농사라고 하면은 오로지 수행을 통한 체득을 통한 지혜를 찾는 것. 그것이 농사고 그 농사를 지어서 대중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설법을 해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농사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이제 스님들이 얻어먹어야 되는데 중국에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다 보니까 스님들을 갖다 좀 좀 멀리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교나 뭐 도교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요.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때요? 나 출가 전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출가를 해도 농사를 또 짓네? 내가 왜 출가를 했지 싶지 않겠습니까? 중국 스님들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모내기를 하면서도 공부를 해라고 나온 것이 화두입니다. 화두. 그러니까 이제 모내기를 하는 것만 끝나버리면 농부가 되겠죠. 그렇지만 모내기를 하면서 한 생각을 놓치지 말라고 화두라고 하는 걸, 이 먹고라고 하는 거, 나는 누구인고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화두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면서 우리나라도 스님들이 직접 농사 짓습니다. 예전에 땅이 넓기로 유명한 통도사 가보셨나요? 통도사 박물관에 가면은 우리나라 보물 가운데 복이 드문 보물이 하나 있는데 통도사 박물관 가보셨죠? 통도사 입구에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보물 가운데 복이 드문 보물이 하나 있는데요. 소여물통이 보물입니다. 소여물통. 그 소여물통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옛날에 통도사에는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스님들이 소도 키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여물통을, 크다란 여물통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예전에는 스님들이 전부 다 뭐 목수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다 했습니다. 집도 짓고 막 다 했는데 요즘은 뭐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부처님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스님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부처님께서는 이 탁발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칠가식이라 해가지고 일곱 집을 돕니다. 스님 한 분이 일곱 집을 더 많이도 도는 것이 아니고 일곱 집만을 돌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일곱 집을 도는데 이제 어디는 보면 많이 주기도 하고 어디는 적게 주기도 하고 또 어디는 맛있는 걸 주기도 하고 어디는 맛없는 걸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기 반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하지 말라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푸주관이라든지 어부들은 어때요? 부처님 전에 스님들께 공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신이 직접 다듬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 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단지 이제 뭐 삼정육이라 해서 뭐 자기가 키운 짐승, 뭐 이렇게 병들은 짐승, 이렇게 뭐 내가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 사냥이나 낚시 같은 거 이런 것만 하지 말라고 했지. 벌써 이제 요리가 돼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요리를 제공해주는 그분에게 이렇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삼으라고 이렇게 했고, 단지 이제 스님들 가운데 채식을 하는 스님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이 제가 되진 않으나 이제 병채에서 먹어라, 병풍 쳐놓은 가려진 곳에서 먹어라. 왜냐하니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막 갈비를 뜯고 이러면 보기가 싫으니까 먹는 것이 제가 되진 않으나 가려진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설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 가운데 대체로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또 왠지 막
대놓고 먹는다 이러면은 또 모양새가 또 안 좋지 않습니까? 행인사 같은데 큰 절에 막 스님들이 250명이나 사는데 그런 데서 뭐 날마다 막 고기 반찬 내달라고 하면 그것도 모양이 좀 안 좋으니까 스님들이 안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먹을 수는 있으나 마지 못해. 예. 뭐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챙겨주면은 우리는 차마 안 먹으려고 하나 그분의 정성을 봐서 마지 못해 먹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스님들은 탁발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아침에 6시 이후에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4시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3때를 드신 것이 아니고 4시라고 하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에 이렇게 나오죠. 오시 전에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 고기를 12간지 가운데 자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9시에서 11시 사이에 공양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우리도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 드셨어요. 네. 여러분들 하루 한 끼 드시는 분, 네. 하루 한 끼 드시다 보면 이제 도인이 됩니다. 네. 도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집착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런 분들이 간혹 왔다가 불광사도 점심 한 끼 먹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도인 같아요. 그 어떤 뭐 목욕이나 빨래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도인이 돼가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부처님께서는 4시 때 공양을 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4시 불공을 드린다. 부처님께서 삼보 통청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님들 또 원래 이제 오후 불식이라 해서 12시 전에 스님들 또 오후 불식이라 해서 오후에는 먹지 않는다 해서 12시 전에 다 먹었어요. 12시 전에 다 먹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뒤에 스님들이 다양한 포교 활동이나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12시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냥 굶게 돼. 그러니까 내가 사회 봉사 활동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밥도 못 먹고 이러니까 좀 안 맞다. 그래서 좀 방편을 좀 예외를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 저녁을 먹게 되는데요. 저녁의 표현을 갖다가 저녁 공양이라고 하지 않고 약석이라고 해가지고 약석, 약자에다가 돌로 된 돌석자입니다. 돌로 된 약으로서 밥을 이제 원래는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나 저녁을 먹되 그거는 약으로서 먹는다. 이래가 약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찌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12시 전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쫙 둘러보시고 그 아침에 탁발을 해서 아침 공양을 그 예전에 뭐 말해 보면은 그 아침은 하늘이 먹고 사시에는 부처님이 먹고 점심에는 사람이 먹고 저녁에는 짐승이 먹고 밤에는 귀신이 먹는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는 해가 딱 열리니까 하늘이 먹고 사시에는 부처님께서 먹고 사람들은 점심에 일 많이 해라고 점심을 먹고 저녁 때 이제 짐승들이 사냥을 한 거 먹고 밤에는 귀신이 먹는다는 이런 얘기 있는데 부처님께서 4시 때 이렇게 공양을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그 오후 일과를 보시면은 12시부터 6시까지는 부처님께서 주로 설법을 많이 하셨어요. 대중들을 위해 가지고 설법하는 시간, 법회를 많이 여기저기. 저도 보면은 12시에서 2시, 경찰서나 구치소 이런 데 법회를 가는데 그건 다 낮 시간이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부처님 닮으려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 4시에 같이 일어나고, 예불 보고, 인터넷 보고, 아침에 밥 먹고, 이렇게.
12시 넘어서는 이제 경찰들 법회보고, 구치소 법회보고, 다른 외부 법회를 기동단 법회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는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많이 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교육을 했어요, 교육. 그러니까 이제 비구 스님들이나 제자들을 두고 좀 심도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직접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요. 불광사도 저녁 강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저녁 때는 강의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이때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잠자는 시간이죠. 그럴 때는 이제 천상에 있는 천신과 범천, 그러니까 이제 신들과의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경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예를 갖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를 보면은 새벽 2시에서 3시까지는 걷기 운동을 했어요. 운동. 새벽 2시 달밤에 완전 체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새벽 2시에서 3시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하셨고, 이제 3시부터 4시까지 오른편으로 누워서 주무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흔히 요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요가. 요즘 요가가 유행. 요가가 이제 부처님 당시 때 하나의 운동입니다. 운동. 혹시 요가를 갖다가 스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가끔 보셨죠? 근데 신부나 목사가 요가 가르쳐 주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왜냐하면 불교식 수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가가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화합이라는 뜻이에요. 화합. 요가가 다른 말이 아니고 화합이에요. 화합. 화합이 뭐가 화합이냐면요, 몸과 마음에 대한 화합입니다. 마음은 막 머리 뒤로 다리를 막 제끼고 싶으나 몸이 안 따라주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화합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이 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자연스럽게 비틀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들기 위해서 정적인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정적인 운동을 하셨어요. 조깅을 한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이렇게, 동적인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복싱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이 아니고, 정적인 운동, 요가로서, 마음 자세로, 호흡을 다스리면서 정적인 운동을 이 시간 때 하셨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주무셨어요. 1시간. 1시간, 여러분들이 다 따라 하다가 여기서 좀 따라하기 힘들어요. 1시간 주무셨어요. 선방에서 보면요, 용맹정진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또 내지는 문경의 대승사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용맹정진을 하는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정진을 해요. 20시간을. 하루 4시간은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시간은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는데 30분, 밤에 야참 먹는데 30분. 4시간을 쏘고, 나머지 20시간을 전부 다 정진을 해요. 그럼 잠은 언제 잡니까? 잠 안 자고 정진해요. 일주일 동안 내지 3주 정도는. 졸면은 패고, 이렇게.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용맹정진 한 2번 참석해 봤는데요. 자다 보면은, 자는 게 아니죠. 정진을 하다 보면 이 땅바닥에 장판 있잖아요. 장판이 이렇게 올라와요. 장판이. 정진을 탁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장판이 딱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런 경계를 한번 맛봐야 되는데, 장판이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옆에서 탁 치죠. 머리가 쳐박고 있었는데, 장판이 올라오는 줄 알고. 머리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장판이 올라오는 것 같이 느끼죠. 예. 그런 걸 맛봐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가행정진이라고 용맹정진에 준해가지고 정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잠은 잡니다. 잠은 자는데 어떻게 정진하냐면은 이제 새벽 1시에 일어나셔가지고 5시까지 이제 4시간 정진하시고 아침 먹고 이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또 4시간 정진하시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정진하시고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 정진하시고 16시간을 정진합니다. 밤 11시부터 주무셔서 새벽 1시에 일어나시죠. 2시간 주무셔. 그런 선생님 보고 2시간 자는 게 제대로 자냐 하면은 그것도 잠이라고 예, 구분이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석 달을 보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들 한번 흉내를 좀. 부처님께서는 1시간 주무셨다고 하는데 1시간만 주무신 건 아닙니다. 경전의 내용에 보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주무셨냐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토끼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토끼잠 어떻게 자는 줄 압니까? 토끼들 자는 거. 토끼들 잠. 네. 잠시 잠깐 자는 거. 아시죠? 네. 토끼잠이라고 하는 것이 낮이라도 잠시 숙면을 붙였다가 놀래가 깨요, 또. 네. 잠시 잠깐 자는 식으로 자는 것이 토끼잠이라고 그래요. 그 부처님께서는 토끼잠으로 주무셨다고 그래요. 네. 낮에 왜 막 이렇게 저희도 보면은 불광사에 있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예불 보고 뭐 이렇게 4시 50분이면은 이제 예불은 끝나고 이제 기도로 바뀌면 우리 기도 스님은 계속 정진을 하시고 그 이제 나머지 스님들은 이제 방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좀 쉬실 분은 쉬시지만 또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 봐야죠. 예, 그 축구도 보고 오늘 예.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고 아침 6시에 이제 아침 공양을 합니다. 아침 공양을 하고 나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또 석촌호수 백제 고분하면서 포행을 하십니다. 예. 포행을 하시고 한 7시 반 8시쯤 되면 이제 다시 방으로 돌아가시면은 정말 좀 한숨 좀 돌리고 좀 쉬었다가 9시부터 또 기도나 제사나 뭐 이런 업무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시 반에 점심 공양 드시고 또 낮에 또 일과를 보시고 저녁 4시 반에 선생님들은 저녁 공양 드십니다. 약석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저녁 일과를 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포행이라든지 또 개인 또 이제 수행을 좀 하시다가 TV도 좀 보시고 뭐 이러다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9시 뉴스 보고 한 11시쯤 잡니다. 이제 좀 정리할 것도 있고, 뭐, 인터넷이나, 또, 저녁 때는 뭐 좀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또 법회 준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11시가 되고, 이러면 이제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점심 먹고 한숨 돌리면은 그게 단잠이 돼가지고요.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같이 정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셨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일과를 갖다가 잘 한번 챙기시면서 여러분들 또 게으름 피지 않는 일과 부처님과 같은 정진을 갖다 한번 해봤으면 아마 어린 시절에 뭐 여름 방학이다 이래가지고 뭐 계획표를 내시오 이러면은 스님께 마지못해 일과표를 기록한 기억이 나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밥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 오로지 정진만 했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일과를 갖다가 쭉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같이 닮은 삶을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 일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뜻에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금 여담으로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잠시 가 있었는데요. 그 영국 가가지고 시차 적응 있잖아요. 지금 축구 선수들도 자세히 보면은 남미 대륙 팀들이 16강에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시차라고 하는 게 그래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은 영국은 8시간인가 9시간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워낙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십몇 년간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영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 적응하는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젊은 애들, 대학생들 보면은 얘네들 어때요? 밤낮없이 놀죠.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 비행기에서 돼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 놓으니까 시차 적응하는데 한 달도 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꾸준하게 정진하면서 예불 지키면서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또 한국 적응하다가 또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또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자기 신체 리듬도 딱 지켜서, 밥도 이게 지금 먹을 때다 하면은 위들이라든지 이런 데 다 스탠바이 한다지 않습니까? 그죠? 준비를 딱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납니다. 예. 살이 찌는 이유가 제때 안 먹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제때 안 먹으니까 또 언제 먹지 싶어서 먼저 들어온 것을 저축을 해놓는데요. 저축해놓은 것이 그대로 지방으로 간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때 먹게 되면은 전혀 남길 거 없이 그냥 다 소화해내버린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게 저도 스님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간혹 이제 스님이라고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대접해 줄 때가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 과일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평상시 때 안 먹는 음식이 되다 보니까 이걸 또 언제 먹지 싶어서 많이 먹게 되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냉장고를 열면 그 음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안 합니다. 근데 보기 드문 음식이 있다 보니 욕심을 내게 되는. 제가 오늘 사실 좀 법문할 그 기운이 사실 없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망고 알러지가 있는데, 여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법문 중에. 망고 알러지가 있는데, 망고를 누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선생님들께 돌렸어요. 돌리다 보니까 마지못해 이제 저한테도 이제 할당이 있어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걸 딴 선생님 줄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맛은 봐야지 싶어가지고, 혼자 깨먹다가 지금 입술 주변에 지금, 오돌도돌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이런 것 같아요. 욕심을 조절해야 되는데. 여하튼, 부처님 일과를 잘 쫓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맞는 수행을 끊임없이 이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줄이겠습니다.